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 담당관 신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안의 브리핑룸 운영 계획에 대하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선 6기 시대, 시민시장 시대에 걸맞는 대시민 개방형 기자실 운영을 위해 기존 기사 송고실과 브리핑룸을 통합해서 새로운 브리핑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핑룸에 대한 사용 내부 기준인 2015년도 열린 기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자실 현황 약 90제곱미터이며 사업은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의 시설은 책상 및 의자, 기타 가전 제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용 지침입니다. 첫 번째, 기능입니다. 사용 목적은 취재 활동, 기사 작성 및 송고, 기자회견, 시정 홍보. 사용 대상은 시청 출입 기자, 언론 방송 매체 관계자, 브리핑룸 이용 신청자, 시민 시청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 제한입니다. 개인의 취적 홍보 및 영리나 상업적 목적 홍보라든지, 두 번째,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시청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경우, 네 번째, 그 밖에 국익을 심히 손상하거나 이적 행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섯 번째, 타인의 브리핑룸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여섯 번째, 브리핑룸 관리부서 직원이 안내나 계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룸 이용자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룸 내 금연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제4항 2호 및 6항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룸 내 기법 및 시설물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브리핑 내에 있는 시설물은 어떤 훼손, 망실 시 그 사용자 변상 책임 등 쾌적한 브리핑룸 환경을 위해서 이용자는 적극 접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3쪽 브리핑, 즉 기자회견 사용 신청이 되겠습니다. 사용 신청은 사용 시기는 브리핑 사용 사전 신청을 하고 대상은 일반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부서 직원을 통해 전화, 서면, 메일 등으로 회견 일시, 주체, 목적, 참석 인원 등 기본 내용을 사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사용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지는 어떤 신청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발표하거나 소란 등 기자실 내 질서 위반 행위 시 즉시 사용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입니다. 첫 번째, 날짜 조정 및 시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브리핑 사용 승인 대상 내부 결제 후 승인 여부 통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자료는 기자회견 주최기관에서 사전에 저희 부서 담당 직원과 기자단 간사에게 공지하고 참석자에게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항입니다. 시청 출입 기자단과 홍보 학습 담당관실은 기자실의 일상적 운영과 엠바고 등에 관하여 간사들과 협의, 저희 부서 브리핑룸의 환경 정비 및 시스템을 항상 정비하여 기자단과 시민들이 브리핑룸 이용에 자주 협력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 브리핑룸 사용 통제 관련 언론 기사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브리핑룸 사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그 논란을 가져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권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브리핑룸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가 죄송하신 거죠? 저희가 하여튼 이런 것이 제천시는 뭔가 하업 단계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제천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이미지요? 우리 시의 부정적 이미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논란거리가 된 거 자체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아니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하는 거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지금 사용 제한을 6가지를 뒀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그 밖에 국익을 심히 손상하거나 이적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거 30까지 가고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30까지 가서도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는데 이거를 제천시에서 무슨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 6가지 사항이 사용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 브리핑룸이 저희가 이제 기자 송곳이라고 브리핑룸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2월 22일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그죠? 네, 리모델링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자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과정에 사용 제한이라는 6가지 지금 항목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6가지 항목에 의거해서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계시던 권상우 차장님의 그 기자회견부터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요, 지금 시민이 시장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우리 시정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를 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갑, 슈퍼갑 이런 지금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갑은 제천 시민입니다. 제천 시민 누구든지 브리핑룸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사 선택은 언론사에서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용 제한을 둔다는 이 자체가, 발상 자체가 저는 지금 제천시 행정의 모든 기본이 원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천시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제천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 발상 자체가 지금 시정 운영의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이런 주관적인 이걸로 해서 사용 제한 6가지의 이 항목을 둔 자체가 지금 제천시의 단편적인 지금 시정 운영의 방침이에요.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금 그 권상우 차장님 기자회견 할 때부터 못하게 하시고 뒤에 있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하는 홍보 현수막도 다 띄시고 발언대도 안 주시고 마이크도 안 주고 과연 제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시정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발상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사용 제한이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거 6가지 항목 다 담당 부서에서 다 하신 건가요? 제한을 둬야 되겠다.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브리핑룸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어떤 일정한 사용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
사용 기준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하우스 담당관 그 우리 언론 보도팀에 계신 분들이 의논해가 그 결정한 사항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겠어요? 그럼 네 분이? 그러면 네 분이 지금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리모델링 한 후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사용 제한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모든 것들은 우리 갑이신 제천 시민의 거예요. 제천 시민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제한을 왜 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준은 또 객관적인 기준은 어디에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용 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사전에 우리 홍보하우스 담당관에 연락을 해서 기자회견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전 신청하고 이런 제도 하고 브리핑룸 안에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은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 제한을 둔다는 자체가 지금 시대에 우리 제천시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인 시정 방침에 지금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띄고 제천 시민으로서 또 제천시에서 일했던 분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이런 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이거 사용 제한을 하면서 혹시 이런 문제들을 예측을 하셨나요? 하여튼 예측은 하셨나요? 논란의 여지가 앞으로 여러 번 생기겠다 이런 예측은 하셨나요?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 담당관이 오시기 전 그 담당관님이 해놓으신 저기 시행 수입 이 계획인가요 이게? 담당관이 오시고 나서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 보셨을 때 이게 합당한지 담당관님으로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셨나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그 공사익의 기본 기준은 어디냐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참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겠구나 라는 건 그럼 알고 시행을 있습니다. 하지 말으셨어야죠. 담당관님으로서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담당관님이 봤을 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 다시 의논해갖고 사용 제한이든지 여러 가지로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월 14일날 우리 저기 기자회견 시에 못하게 했고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강하게 지시하신 분이 있어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거 앞으로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이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걸개 그림을 철거하게 된 이유는 사실 모든 것이 그 제천시 걸개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발표를 하면 어떤 모르시는 분들 되게 제천시 공식 입장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좀 많았었다고 담당관님 제천 시민분들 의식 높습니다. 누가 기자회견하는지 뒤에 그 제천시 홍보 그림 있다고 해서 그거를 헷갈려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시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 기재 여부는 언론사에서 선택하는 거고요. 이거 시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비전 홍보 담당관 그 전에 지금 보니까 12월 22일 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계시던 그 비전 홍보 담당관에서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해갖고 이 사용 제한을 다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신 건지. 그 전임 담당관은 하고 제가 이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브리핑룸 어떤 하드웨어 하는 것은 기자단하고 상의를 한 거고
이 내부 거는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문서적인 기법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제한 6가지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포항시에는 이제 이 뿌리 뜯는 미용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용 제한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 한 4가지가 그래 좀 있더라고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래서 거기를 원용한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느 뭐 한두 사람 생각이라기보다가 지금 제천 우리 담당관이 한 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죄송하다라는 그걸로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용 제한 다 철회하세요.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시민분들이 나가면요, 의원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가 역행하고 있고요. 지금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이 가장 큰 시정 운영의 방침은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거죠. 가장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표리부동이에요. 겉과 속이 틀립니다, 지금. 그렇게 시정 운영하지 마시고 직원 하세요. 밑에 분들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거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부적합하다. 이거는 그렇다 이러면 직원 하세요. 직원 하셔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시정 운영에 처음부터 논란이 소지가 있었던 걸 예측을 하시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더 담당관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직원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장님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다 이렇게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거를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처리 안 하시면요, 우리 시청 우리 본청 바로 앞에서요 마이크로 그 기준 1인시 범위 뭐 벗어나지 않게끔 해갖고 앞으로 거기서 1인시 많이 하십니다. 당장 처리하세요, 담당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여튼 두 건의 기자회견을 제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부 기준에 대해서는 하여튼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제한 없애세요. 처리하세요. 이거 처리하지 않으시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그동안에 저희 브리핑룸이 이런 사용 제한을 안 두고서 지금 여기에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나요? 이런 항목으로 와서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쪽 홍보 관련 부서 처음이라서 그런 예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알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이걸 안 없애면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이게 극히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누가 평가하겠다는 거 이렇게 해놓고 이건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만약에 신청을 했을 때 그 심사위원이 또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인 판단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다 하셔야 되네 이건. 엄청나게 큰 짐을 지셨네 그러면. 예, 그죠? 예. 이 부분을 빨리 내놓으시고 이제 정확하게 정도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세요.
말씀 우리 국민들이 다 있는데 담당관님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언론이 이거 통제되고 억울한 일들을 브리핑을 해서 시민에 알리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걸 처단하게 되면 이 시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거 두분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쪽에서 시장한테 아닌 건 아니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이 되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그 자출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국장님들 계시지만 국장님들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너무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이 브리핑 룸에 대한 기자회견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해라. 판단을 시민이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과 국장님들 관심 갖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다른 의원은, 홍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의장님, 참, 매번 그 애매한 주제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용제안에 지금 우리 전원 씨나 우리 장영수 씨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접촉됐던 부분이 있나요? 이 6가지 중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접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없죠? 예, 그래서, 예. 근데 왜 그 기자회견을 못하게? 못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용 원칙, 사용 제한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뭐 막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달라고. 근데 왜 중국 기자협회나 기자분들은 언론 통제, 언론을 차단하고 있다고 판단할까요? 아마 이 사용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사용제한 6항목을 보면 사실 와서 뭐 평평함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장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홍보 부분들 포함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두 건의 지금 기자회견이 차단될 뻔했던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6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자회견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걸 통제하기 위한 부분들로 지금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6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김부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자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6가지 외에서는 통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 계획을 마련한 것은 사무실 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운영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6가지 이외에는 제한하지 않는 예. 그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 이제 원래 기자실과 그 브리핑룸이 별도로 있다가 이제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기자분들도 혼란스럽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와서 이제 하면.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는 해서는 안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방 음해 인식 공격하면 안 되죠. 이 6개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막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를 제한하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분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관님이 이제 잘 해석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울시를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천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도시가 될까? 우리들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 또 최고를 우리 제천은 지향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별관에 갔더니 자유발언대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 곳이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이 될까 해서 저도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님께 따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도록 자유발언대로 만들어 놓는데, 이미 만들어진 불이익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의회 밖의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의 의견을 한 번쯤 어떤 것을 신설할 때 한번 서로 협의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면 사전에 많은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어서 문제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문화예술 담당하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때도 아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전체가 언제든지 뭔가 특별한 일, 제천시의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을 13만 6,900명의 의견을 일일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숙지하셔서 함께 조율하고 더 좋은 제천시가 되도록 정말 우리의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홍보학습 장관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만드실 때 혼돈이 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은 비전 홍보 담당관, 홍보학습 담당관 두 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료에. 네. 그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담당관님의 말씀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결론이 딱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정치는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요거 분명히 묻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 제21조 맞죠? 그죠? 21조까지 보는데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기본권으로서. 그런 지금 행정직 공무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무 처리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첫째는 대한민국 법 아닙니까? 헌법입니다. 또 예. 제도, 법령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유, 다소한의 어떤 해석 차이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인데 궁색하게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잘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의 사상과 뜻, 견해를 자유롭게 누구한테 방해받지도 않고 개방된 상태에서 밝히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게 밝히는 게. 누구한테 제약이라는 게 없어. 아니 경제도 지금 블록이 없는데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담당관님 고민 무지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내가 받습니다. 지금. 들면 모으고 놓으면 깨지는 심정이에요. 지금. 누구의 발상이냐?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이 불행해요. 어느 정권을 보십시오. 독재 만료가 어떻게 해서 했는가? 부지국도 이런 발상 안 합니다. 지금. 담당관님, 설령 가정입니다. 부정
어떤 비리가 있어도 신문 피우는 게 원칙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밝혀야죠. 네.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리 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밝혀야죠. 그죠? 그 충북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담당자님 개인 판단이. 몇 줄 안 돼요. 예, 있는데 하여튼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다. 예. 그대로 하세요. 일리가 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부정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정식 알아보세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맞다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여튼 지금 동료 의원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뭐 우리의 뜻을 관철해도 이거 아닙니다. 시민의 목소리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그 좋은 고견을 내주셨는데 좀 참작을 잘 해가시가지고 시장님한테 오늘 기회가 되면 바로 보고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저희 그 의회 저 운영위원장님한테 꼭 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꼭 시장님의 뜻을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습니다. 아, 예. 그 조금 시간이 걸릴 시간? 예. 생각만 바꾸면 돼요. 오늘 오후에 해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하고 지금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